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아트라운TV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잘 쉬고 왔어요. 자, 제가 쉬는 동안에 충격적인 테슬라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9월달 약속을 모두 지킨 테슬라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0월 2일에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이모저모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9월 달에 미국 증시 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원래 9월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10번 중에 한 8번을 하락하는 게 9월 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9월 주식시장은 여름 휴가를 마친 트레이더들이 회사로 속속 복귀하면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어요. 그러면서 약세장을 많이 띄워왔는데, 자, 이번 9월 미 증시 결과 다우는 1.9% 상승하고요. S&P 500 기준 2% 상승, 나스닥도 무려 2.7%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달에는 FOMC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50bp 전격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9월 말 후반에 증시가 좀 강했죠. 저 역시 9월 달을 예상을 하기를 주 초반에, 그러니까 9월 달 초반에 PMI 지수라든지 고용 보고서라든지 수치가 좋지 않으면 9월 초반에 증시가 약했다가 경기 침체가 큰 만큼 FOMC에서는,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는 50bp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9월 말 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나왔어요. 아마 저의 예상대로 미 증시에 대응을 하셨던 구독자분이라면은 9월달 아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만 한정해서 보자고 하면 오늘 S&P 500이 0.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장 중반에는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부분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날 파월 의장은 테네시에서 열린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례 회의에서 금리를 더 천천히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FOMC 회의는 11월과 12월 각 두 차례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B컷의 금리 인하는 없고 스몰컷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자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11월 7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금리, 그러니까 B컷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49.5%였어요. 근데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죠. 오늘 37.1%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막판에 이렇게 크게 말아 올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의견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상승시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괜찮을 것인가, 연착륙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스케줄은 10월달 주요 미국 증시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10월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10월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10월 달에는 FOMC,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미국 경기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지우지 될 거예요. 자, 일단 금주는 화요일에 제조 PMI 지수가 나오고요.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고용 보고서가 되겠어요. 9월 달 수치가 나올 건데, 8월 달 수치가 어느 정도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도 4.2%로 좀 떨어졌었고요. 비농업 고용 수치도 괜찮게 나왔었어요. 현재 이제 10월 4일에 나올 수치는 9월 달 수치가 되겠는데, 예측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비 나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굿 이스 굿 상황이 되면서 좋은 수치가 나오면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자,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월 2일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도 나오지만 특히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고 10월 16일에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펀더멘털에 있어서 반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10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최근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방송을 쉬는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금일도 0.45% 상승한 261.63불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9월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테슬라의 9월은 약속의 9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달 주가가 강할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해드렸었어요.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 AI팀에서 공식적으로 이 9월 달에 FSD 자율주행 관련 강력한 호재들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가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 투 엔드 고속도로 주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트럭 FSD 출시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사이버트럭 FSD 출시였는데 9월 30일까지 한 주를 남겨둔 상황에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항이 미실현이 되었었습니다. 한 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지 관건이었어요. 홀마스카달로그님이 사이버트럭 완전 자율주행 약속을 했는데 9월 말까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묻자 사이버트럭 X 계정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이 재밌게 답변했어요. 웨이팅 기다리고 있다. 나는 스스로 드라이빙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사이버트럭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테슬라 AI팀 수장 애숑님이 자,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버트럭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9월 30일 사이버트럭은 의미심장한 트윗을 그러니까 X를 하나 올렸는데요. 자, I know driving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나는 주행을 할 줄 안다. 주행을 배웠다라고 사이버트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이죠.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실제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테슬라 차량이 FSD를 배우듯이 계속해서 이 도조라는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쿵푸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원래 대사는 I know 쿵푸예요. 이제 나는 쿵푸를 할 줄 안다, 싸울 줄 안다 라는 것이었는데 사이버트럭이 이 장면을 패러디를 했죠. 그래서 I know driv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이 부분만 편집한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쿵푸를 드라이빙으로 바꾼 것이에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 AI팀 테슬라는 9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9월 23일에 12.5.4의 FSD가 나왔었고요. 자, 이때 당시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도 자율주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다음에 12.5.5가 9월 30일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for 사이버트럭이라고 적혔죠. 사이버트럭용 FSD가 바로 12.5.5가 되겠습니다. 사이버트럭용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테슬라 AI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정말 200% 헌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0% every single 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I팀 수장 애숍 역시 9월에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스스로의 팀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end to end on the highway is first shipping to Cybertrucks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현재까지는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코딩이 삽입된 그런 주행을 해왔어요. 잠깐은 특히 고속도로상 차량 변경에 있어서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주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운 레인 체인지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먼저 사이버트럭부터 이 엔드-투-엔드 하이웨이 체인지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이버트럭이 지금 FSD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지금 굉장히 급격한 코너를 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로터리를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버트럭 이제 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급격한 코너도 지금 자율주행으로 잘 해결을 하고 있고요. 자, 야간에도 이렇게 사이버트럭은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이버트럭 자율주행 FSD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비보 좌회전으로 유명하신 척쿵님도 지금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비보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이버 트럭이 여기 서 있고요. 이렇게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비보 좌회전 성공하는 모습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차는 유턴도 하고요. 자, 이 차의 유턴이 끝나자 좌회전이었네요. 그 사이버 트럭이 지금 비보 좌회전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많은 셀럽들이 현재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킴 카다시안부터 제이지, 레이디 가가, 세레나 윌리엄스, 저스틴 비버, 샤킬 오닐 뭐 이런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트럭용 FSD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셀럽들의 사이버 트럭 자율주행 영상도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체험 영상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나머지 테슬라의 모델들에게도 후광 효과가 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FSD 업데이트에는 엔드-투-엔드 하이웨이 업데이트가 포함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전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부터 엔드-투-엔드 AI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자, 사이버 트럭과 같이 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도 AI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 작은 차량에서도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AI 운행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약속을 잘 지켜준 테슬라와 테슬라의 AI 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의미심장한 X를 계속 올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0이라는 숫자가 무수히 적힌 뭔가 매트릭스 같기도 하고 코딩도 같은 이런 이미지를 자주 올렸었는데요. 뭔가 AI라든지 FSD라든지 그런 가상현실과 같은 이미지를 올린 것을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FSD를 출시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라는 테슬라 커뮤니티 내 큰 반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FSD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0이라는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데 무이자 할부 구매 찬스를 티징하는 그러한 이미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뭐 마지막 프로모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연 할부 금리가 0%, 특히 36개월로 구매를 했을 때도 할부 금리가 0%라는 건 뭐 최소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죠. 3분기 중국 판매량을 견인한 건 역시나 이런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자,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모델 Y RWD 중국에서 지금 100%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36개월까지는 0% 무이자고요. 60개월로도 0% 무이자 할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원금이 3,6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으셨는데 부담스러우셨던 분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꿈보다 해몽이지만 0이라는 의미는 뭐 코딩이 제로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딩이 제로라는 것은 AI FSD 자율주행이라는 뜻이 되겠고, 테슬라 AI 팀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중국의 FSD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 역시 한국과 같은 시기에 좌핸들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핸들 운영을 하고 있죠. 중국에도 출시하면 한국 출시도 가속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는 뒤처지기 싫어한 그런 분들이 많겠는데, 한국에도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미지가 뭐 0% 할부금리 이벤트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이벤트에 따라서 테슬라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의 위상이 커진 만큼 FSD 출시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 1분기 중국의 FSD가 출시한다라고 하면 정말 2025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한국에도 FSD 출시를 만나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나 10월 2일에 있을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중국 판매량이 특히 3분기에 굉장히 좋았죠. 기가 상하이에 따르면 9월까지 기가 상하이는 100만 대의 자동차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2019년부터 공장이 돌아갔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1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라고 해요. 자, 이 판매량은 중국 내 로컬 판매량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수출로만 봤을 때도 100만 대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기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9월 달까지 3분기 중국 판매량이 잘 활성화된 가운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2일 9시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겠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일 오후 10시가 되겠어요. 즉 내일 저녁이 되면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컨센서스는 46.2만 대, 46만 2천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랐었어요. 9월 달로 갈수록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베팅과 관련된 컨센서스 숫자를 보여주는 이 칼시라는 사이트에서 자,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게 46만 7천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시장 예상은 컨센서스보다도 오히려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데나 이브스가 CNBC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가 46만 2천 대를 당연히 깨고 47만 대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47만 대로 발표가 되면 테슬라 주가 다시 한번 강력할 수 있겠죠? 자, 오피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46만 2천 대인데 수면 밑에서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공유하는 숫자가 약 한 46만 5천 대에서 47만 대 수준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47만 대를 좀 넘길 필요는 있어 보이고 데나이브스에 따르면 3분기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 이번 하반기는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하반기가 특히 중국에 의해서 그 판매량이 크게 신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올해 초반에 약 작년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년 2023년에 테슬라가 180만 대 정도 인도를 했는데 자, 올해도 180만 대 정도를 인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분기 지금 47만 대까지 지금 예상량이 나오고 있죠. 월가 컨센서스는 46만 2천 대입니다만 정말 시장에서 지금 수면 밑에서 암암리에 예상하고 있는 이 47만 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 50만 대 정도까지 또 하게 되면 180만 대를 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괜찮은 판매량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테슬라의 인도량 예상 시나리오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 실적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차량 판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예상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하반기 테슬라 주가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인도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테슬라의 메가팩 실적이죠. ESS 실적이 되겠는데 자, 이번 3분기에도 2분기만큼의 실적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에도 9기가와트시 이상의 ESS 인도량을 보여주었는데 3분기에도 9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또 강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팩 실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정률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은 5월 2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SS 메가팩을 생산할 공장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러 공장에 이은 두 번째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벌써 공정률이 60%예요. 자, 매달 거의 15%씩 공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2024년 말 12월 달이 되면 정말 뭐 착공 그러니까 아니 완공을 눈앞에 두었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중국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만 판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을 타파하는 그런 소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반기 이렇게 인도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로보택시의 공개와 함께 ESS 메가팩 실적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년 주가가 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인도량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괜찮은 테슬라 주가 상승이 있다가 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즉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되면은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단기간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